당신의 책을 배달해 드립니다. 책 배달부 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어볼 책은 김영하 작가의 산문집 여행의 이유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저도 서점에 갈 때마다 늘 베스트셀러 자리에 이 책이 있던 것을 봤었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너무 유명한 책은 그때 당장은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뭔가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나는 안 땡겨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도 여전히 유명하지만 이제는 그 핫한 시기가 조금은 지난 것 같아서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꽃이 예쁘게 피는 봄도 오고 했으니까 여행 가기 딱 좋은 시기인데 올해만큼은 여행, 꽃, 봄 이런 말들이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두 서로를 배려해가지고 거리를 두고 있고 서로를 위해서 안전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김영하의 산문집 여행의 이유로 달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왜 떠나세요? 저는 여행은 저에게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시도 같은 거였거든요. 일상에 너무 치이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막 정말 빨간불을 켜고 잔뜩 나를 세울 때 그때가 되면 늘 어김없이 여행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행에 가서 낯선 공간, 낯선 사람, 낯선 공기 속을 누비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버텨낼 힘이 쌓이더라고요. 아마 저는 여행지로 가서 제 마음의 짐을 던지고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영하 작가도 여행이 내 인생이었고 인생이 곧 여행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여행을 많이 한 작가이기도 하고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작가이기도 하죠. 여행의 이유 목차를 살펴보면 추방과 멀미,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오직 현재,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 그림자를 판 사나이,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 노바디의 여행, 여행으로 돌아가다, 그리고 작가의 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문집이다 보니까 책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기보다는 하나하나 조금 시간을 두고 읽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추방과 멀미는 김영하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가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당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입국 거부를 당한 경험이 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더 몰입이 됐고 작가의 이야기처럼 여행은 늘 뭔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과 다른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는 그것이 바로 여행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여기에서는 여행이라는 것이 가족, 일상, 인간관계, 일 등에서 오는 상처와 피로로 도망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그런 경험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여행은 다시 상처와 맞설 힘을 키워주기도 하는 거고요. 오직 현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그런 방어막이 돼주는 것이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는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 인간을 정의한 말인데요. 요즘은 정말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국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거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즉 여행을 한다. 그래서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산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에서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프로그램인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 작가가 출연하면서 하게 된 여행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평소의 작가의 스타일과 아주 다른 여행의 경험이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도 작가님의 글을 통해서 살짝 엿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림자를 판 사나이는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가, 그리고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에서는 여행지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는 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노바디의 여행은 우리 모두 어딘가에선 노바디, 즉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며 이를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작가다운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행으로 돌아가다에서는 작가가 자신의 정체성이 여행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모두 어쩌면 평화롭게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도는 여행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제가 감동 깊게 읽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여행기는 작가가 겪는 이런저런 실패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오는 그런 여행기가 있다면 아마 나는 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모든 인간에게는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반복적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이런 경험을 복용해야 그래야 다시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다. 오래 내면화된 것들이라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때로 못 견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이런저런 합리화를 해가며 결국은 그것을 하고야 만다. 잠깐 머무는 호텔에서 우리는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설령 어질러진다 해도 떠나면 그만이다. 호텔 청소의 기본 원칙은 이미 다녀간 투숙객의 흔적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다. 작가님은 여행지에 가면 항상 메뉴판의 끝에 있는 메뉴들을 시켜보신다고 해요. 그 이유가 메뉴판 상단에 있는 메뉴는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메뉴, 셰프로서 자신 있는 메뉴 이런 거를 제일 상단에 놓기 마련이고 점점 뒤로 갈수록 선호도가 떨어지는 메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메뉴는 정말 셰프가 이것만은 뺄 수 없어서 그래도 남겨놓은 메뉴라는 생각이 드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메뉴를 드시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도 본인은 여행지에 와서 한 경험이기 때문에 맛이 없는 메뉴를 먹었다고 해서 화가 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레스토랑에 가면 메뉴판을 좀 끝까지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 셰프가 가장 자신 있게 혹은 가장 잘 나가는 메뉴는 어떤 것이고 또 이 셰프가 마지막까지 빼지 못했던 나의 애착이 담긴 메뉴는 무엇일까 이런 걸 살펴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 더 들었고 또 어쩌면 나의 매일이 내가 하고 있는 여행 중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산문집이라 글들이 길지 않아서 호흡을 갖고 읽으면 더 좋은 책,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배달부 쿨이었습니다.